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파이팅 해야 되는데 시장은 파이팅하지 못합니다. 코스피는 1%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 같고요. 2700선도 깨진 채로 지금 예상 체결 지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6% 마이너스 841선 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예상 체결 지수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같이 마이너스로 일단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마이너스 정도로 시작할 것 같네요.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략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퀄테스트 실패에 대한 외신들의 뉴스 이런 거는 이미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자세하게 이따 얘기해 볼 텐데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은 뭐 좀 아쉽게도 사실 전거래일에 이제 금일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1% 이상 막 급등하고 대부분의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S&P 글로벌에 나왔었던 PMI 지수가 너무 강력하게 나온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차익들이 많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게다가 이제 또 시작하기 전에 한 7시 50분 뭐 그때부터 이제 또 퀄테스트 실패에 대한 내용들이 돌다 보니까 오늘 일단은 뭐 지수 자체는 좀 하락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의 실패를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는 쪽으로 이제 플레이가 나올지 아니면 전반적인 조정이 나올지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시장의 흐름에서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지수단에서 이제 이 영향으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이 2680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라인이 종가상 깨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해당 조정이 이전 저점을 깰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안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정말 이제 지수단을 이전 직전 저점까지 부수고 내려갈 정도의 내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간밤에 엘프뷰티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에서도 화장품이 강했기 때문에 뭐 그건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화장품 부분과 SKC가 또 보조금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유리기판 쪽 한번 오늘 흐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전략은? 전략 없죠. 전략 없어요? 나올 게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거를 그렇게 하더니 그렇죠. 많은 내용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니 그러니까 그게 같이 나왔을 수가 안 좋은 거지. 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무슨 아니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국장에서 반도체는 엔비디아 9% 말고는 대부분 별로였지만은 네. 사실은 자세히 보면 말이죠. 온 디바이스 쪽은 버텼어요. TSMC는 그나마도 살았고 파트너인 시납스는 2% 이상 올랐고 네. 퀄컴이나 브로드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쪽은 괜찮았거든요. 인텔하고 AMD 빠진 거는 온 디바이스의 피해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진 거고. 네. 그리고 마이크론도 그냥 보합 정도였고 사실은 금리 인하가 미뤄진 거라고 9월 달이 가능성이 52% 떨어졌다는 거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테크라든지 AI 쪽에 온 디바이스가 살아났거나 버텼거든요. 한국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그걸 한번 크게 맞아야 되는 것이 안 받고 버텼던 거죠. 어저께 막판에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겹쳤잖아요. 페일 뉴스가 뭐 며칠 전 미리 나왔거나 나중에 나오면 좋을 텐데 저번에 나온 얘기가 벌써 일주일 열흘 전이니까 이맘때쯤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해외발로 기사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오피셜화 됐겠죠. 해외 기사 거짓말이에요라고 이제 그렇게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그거의 반영이다. 반영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반영의 마지막일 수 있다. 그 반영은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 미뤄진 거하고 페일된 거를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거 겹친 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월 19일, 20일 그 이제 금리 얘네들이 우리 들어간다고 희망을 가졌을 때가 72,900원에서 76,000 몇백 원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그 밑으로 내려온 거거나 비슷하게 내려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 레벨
그러니까 76,000원 그 간당간당한 레벨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이 됐으니까 금리나 미뤄진 거 합치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게 영향을 많이 주죠. 좀 억울하게 많이 주는 거지. 네. 타이밍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2% 마이너스로 스타트를 끊고 있는데요. 업종으로 보면 플러스 나오는 섹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요? 화장품 안 나와요? 화장품이랑 변화.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있는데 크레용 보고 있는데 네네. 업종이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이 목재가 0.00%로 가장 그나마 낮고 나머지는 다 전멸입니다. 금융 레버리지, 건설 레버리지, 뭐 보험, 철강, 전기전자 다 마이너스 너무나 1%고. 당연한 게 상황 보세요. 보세요. 저기 미국이요. 완전히 금명했어요. 제대로 보셨나요? 미국이 반도체는 안 빠졌고요. 안 빠졌죠. 엔비디아 때문에. 네네. 근데 엔비디아 아까 말씀한 건 엔비디아만 빠진 게 아니고 엔비디아는 올랐고 나머지 것은 온 디바이스 살아남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다우는 1.5%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진 게 하루치고는. 근데 다 빠졌어요. 맞아요. 종목 가리지 않고 다 빠졌어요. 한 명도 없이. 보잉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캐시플로우에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급격히 7% 빠졌고. 그래서 버틴 거는 그나마 넘버가 나오고 잡음이 없는 거. 네. 일라이릴리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뭐 이런 종목은 살아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삼성전자 그 이슈만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초반에 흘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끌어올리거나 한 것들이 어제 저 질문하더라고. 왜 올라가요 어저께? 하여튼 몰라요. 저가 매수하려나? 콜 통과됐다. 아, 그건 난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베팅하는 거는 HLB 베팅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HLB가 20% 10% 왔다 가지고 한성전자에 뭐 5%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런 거에 부안해도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까지 맞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2670, 80이 무너져서 2630까지 안 가면은 사실 이거는 통과 의뢰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하고 그걸 빼고 얘기하면 공포스럽다고까지 얘기할 거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내리는 비를 맞아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로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게 추가적으로. 나머지 종목들이 좀 얻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화장품이 가장 그나마 낮습니다. 코리아나가 21%, 한국화장품이 15%, 이찬불, 클리오,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이 6%에서 한 8%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 그나마 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르는 쪽이 요거밖에 좀 눈에 잡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오늘 화장품은 좀 명확하게 투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일 시간에서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미국장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우 쪽에서 업종 가리지 않고 한번 다우지수 쳐보시면 이게 종목군들 딱 나오잖아요. 한번 켜서 한번 싹 내려보세요. 그러면 진짜 거의 다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빠졌는데 엘프 뷰티가 18%가 올랐거든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다음에 올해 전망치가 77%예요. 내년 전망치가 20%대로 떨어져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걔네가 팔고 있는 가격대가 $6 수준이고 레거시 업체가 $9거든요. 그리고 좀 비싼 거는 $20가 넘어요. 그럼 가격적인 경쟁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H&B나 이런 흐름에서 좋을 거다라는 콩콜 내용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화장품은 수출 데이터가 좋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도 소개해 주셨지만 뭐 이제 시작이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수출에 대한 흐름들이 좋고 그다음에 특히나 저가 쪽에서의 이벤트 굉장히 크고 요즘에 서울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하철에서 외국인들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올리브영 한번 가보세요. 많이 막 돌아다녀요. 명동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또 H&B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거고 또 넘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수출 지역의 확대들 미국장에서 제일 강한 산업군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본다면 오늘 화장품 쪽으로 돈이 쏠릴 확률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쪽은 수급이 쏠려서 더 붙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의 좀 스토리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논리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화장품 쪽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다만 이제 최근에 오일 가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엔 강하겠지만 거기서 단기 낙폭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을 조금 잘 하실 필요는 이 비중 조절을 좀 잘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H&B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왜 LP 뷰티가 명확하게 성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보실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진짜 화장품- 나도 깜짝 놀랐어요. FPT가 가이던스가 낮았거든. 음. 근데 어저께 그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 갈 데 없고 누구지? NBA 말고 갈 데가 아주 확실치 않으니까 그렇죠. 넘버가 나오는 FT만 우리도 화장품 쪽으로 아이 가자. 더 그렇게 오버슈팅을 할 여지가 다분하죠. 그리고 사실 이거 금리 있잖아요. 금리 늘어지는 거랑 별 관계 없는 주식들이 있어요. 아까 화장품 같이 그런 것도 있고 조선주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온디바이스 오늘 제가 온디바이스 얘기하려고 했는데 온디바이스는 상당히 프라미싱하거든요. 예상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사실 이때 온디바이스 같이 빠지면은 이건 잡으면 괜찮아요. 온디바이스 오늘 같은 날 빠질 때 그리고 한국의 장비 업체는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페일낸 거지. 하이닉스나 이 서플라이 체인에 이슈는 전혀 없거든요. 오늘 많이 빠지면 그 장비 중에서도 진짜 많이 빠지는 거는 네. 2% 이렇게 빠지는 거는 주소 담아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쪽에서는 안 좋은 종목들이 말씀하신 반도체 소부장 전멸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마이너스 6%, 제주반도체 마이너스 4%, 동진세미캠 3.5%, PSK 홀딩스, 원익QNC 이런 종목들도 3% 정도 빠지면서 스타트를 끊고 네.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오르잖아. 하이닉스 오릅니까? 한미반도체는 1%, 한미반도체, 2% 오르는데 오르지. 하이닉스 오르는지는 시나리오 1%? 갖다 붙이려면은 1% 삼성이 실패했어. 그러면 넥스트 스텝은 뭐죠? 삼성의 다음 스텝은 뭐 할 것 같아요? 샷다 내리기?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까? 명민주 앵커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예. 그 샷다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20살 때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 뭐예요? 다음 스텝. 실패하는 포기합니까? 더 아니죠. 그렇죠. 화이팅 하죠. 그러면 실패해서 포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죠? 안 하던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네. 재료군 장비군 간에 여태까지 컨택 안 한 거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이게 올해 9월 달이 될지 올 말이 될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생각하지 않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죠? 한국의 장비업체, 소재업체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일본의 장비나 소재를 갈 수도 있죠. 그게 하이닉스하고 관계된 회사일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힌트. 알겠습니다. 그 미리 내다보실 필요가 있다. 네. 자, 보노님 어떻게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환율은 지금 1370원 찍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이 또 올랐으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환율은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일단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결국엔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표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조금 뭐 강한 멘트를 할 때마다 좀 변동성이 여전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아래에서의 그런 흐름들에서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주지 못하시면은 상당히 시장이 좀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일단 눈에 띄는 업종은 오늘도 이제 환경 관련된 종목군이 좀 올라가는데 미국장에서는 FC 관련된 종목군이 좀 급락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좀 장 초반에 강하면 그건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변압기 쪽에서 HD 현대일렉트릭 장 초반에 조금 강했다가 지금 큰 움직임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LS 일렉트릭이 어제 좀 좋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제 자사주를 처분을 하고 이제 초고압 변압기 쪽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리포트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거래를 이어서 컨텐츠 쪽이랑 뭐 이제 엔터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닥권에서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전거래를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좀 쏠렸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의 변화가 이제 확실하게 그쪽으로 가는 건지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 뭐 김 뭐 이런 거 냉동 김밥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종목 일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랑 지금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가 어쨌든 막 그렇게 약하진 않고 강보합권 혹은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HBM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 그럼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주식 분할을 하고 나면 과거의 흐름으로 본다면 아마 플러스 알파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당분간도 그 이제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부 강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좀 화장품 쪽으로 아예 열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시장 자체도 별로 좋지 않고 확실한 이슈에다 넘버까지 시키니까 이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일부 좀 소외되는 산업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화장품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굉장히 많은 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제 진공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움직이니까 해당 종목군들의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하고 뭐 수산 이런 쪽 빼면은 그리고 뭐 개별 종목으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거 빼고는 다 일단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금요일 뭐 좋게 끝나면 좋겠지만 또 이제 안 좋게 끝나면 또 이런 뉴스에 또 반응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 전략을 잘 짜 나가야 되는 게 또 주식판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두 분의 인사이트 뭐 하나씩 좀 들어보면서 시장을 천천히 한번 소화해 볼까요? 김장훈 본부장님 먼저. 네. 그 지금 온 디바이스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온 디바이스 AI. 요런 여기 보이나? 여기 안 보이겠지. 이거 안 보이겠다. 이거 신문인데. 네. 영자 신문 중에 저기 있는 게 있는데 레노버가 그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레노버 아시죠? PC. 네, 레노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요한 거 아니고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헤드라인 한번 줌해 주시고요. 맨 위에. 네. 보시게 되고. 말씀하세요. 네네네.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잘안 보여서. 네, 잘 안 보이죠. 여기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AI PC에 대한 전망이에요. 물론 여기 AI PC에 대한 전망은 어저께 사실은 델이 3.9%였습니다. 델. 그렇죠. 그 이제 AI PC거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그 플러스 PC를 내놓는다 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6월 18일인가 6월 중순에 나오는 건데 처음 볼 때 나오는 건데 그게 리콜 기능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에이서건 아수스건 뭐 이런 업체가 레노버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 PC를. 네. 뭐가 나왔냐면은 그 연말까지 자기네 PC의 10% 정도는 AI PC가 될 것이다. 그리고 26년에는 이 넘버가 50% 이상 될 것이다. 그럼 내년 정도는 얼마 정도 될까? 한 20-30% 되겠죠. 네네. 네. AI PC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저기 우리 똑같은 건데 번역해주고 내가 모르는 거 찾아주는데 말로 하면 다 찾아주고 어저께 리콜이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다큐멘트 있고 어떤 이메일 어디 있고 어떤 그 내가 서버 워크한 거하고 어디에 웹사이트 방문했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내가 무슨 했던 걸 다 정리돼주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PC에 하던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내 비서처럼 AI 기능을 탑재한 PC가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온 게 코파일럿 플러스에서 PC를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레노버 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도 내년도에 한 5천만 대 팔릴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5천만 대는 전 세계 그 PC 수요 2억 5천만 대 20% 되는 거니까 네. 이 아저씨가 얘기한 여기도 내후년에 한 50% 된다는 거는 징검다리 내년에 한 20% 정도 이상을 바라보는 푸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 PC 수요가 그럼 원래 거기 성장이 없잖아요. 2% 3% 되는데 이게 갑자기 5% 10% 될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일반 PC 대비했을 때 메모리가 많이 늘어나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메모리 얼마 쓸 것 같아요? 우리 사용 안 하죠? 요즘에 나오는 건 대부분 메모리가 윈도우 기본 장착할 때 6기가 필요하고 다른 백그라운드 뭐 이런 가지 띄워놔야 되는 백그라운드 소프트웨어 때문에 6기가 잡아먹어서 12기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AI가 어떻게 작용해놨다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나와 있는 무슨 파이의 나노 버전 이제 중간에 미디엄 버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게 매개 변수가 20-30개가 있고 50억 개가 있고 100개가 있는데 100억 개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메모리가 2기가에서 6기가바이트까지 추가돼야 돼요. 12기가바이트가 메모리가 50% 이상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면 만약에 이런 PC가 한 30% 정도가 되면은 D램 수요에 한 1% 이상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1-2%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휴대폰은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AI 지금 낮은 버전에서는 메모리가 추가가 안 되는데
그 다음 버전 나올 때는 휴대폰에서도 메모리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합하면은 PC하고 휴대폰이 예를 들어서 비중이 지금 거의 없거나 한 자리잖아요. 만약에 20-30% 돼서 내후년을 바라보게 되면 내년에 한 20-30% 되면은 D램 수요에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한 3.5% 정도의 추가 성장의 수요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아침부터 떠들고 지랄이야 할 수 있는데 D램이요. 1년에 성장하는 수요의 성장률이 15에서 20%로 보고 있어요. 수요가? 네, 원래 YOY 성장하는데. 네네. 근데 이것이 없다가 있어서 1.5에서 3.5%의 플러스 요인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지금 시작이니까 올해 하반기니까 네. 발휘되는 건 내년도에 많이 발휘되겠습니다만은 그게 가시화되면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 당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요? 15, 20%에서 플러스 2% 플러스 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디램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높다가 연말 가서 마이너스 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플러스 2%, 3%가 유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거나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의 톤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거기 때문에 아침에 바쁘시니까 잘 머리에 안 들어오셨는데 온디바이스 메모리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PC 휴대폰의 비중의 속도 네.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거 임팩트가 없지 않고 꽤 있을 수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그로 인해서 국장의 그런 온디바이스로 오늘 영향 안 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묻지 말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주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죠. 온디바이스 그렇게 되면 반도체, 하이닉스 잘 가는 거고 삼성전자가 무지막지하게 7만 원 깨지고 이런 거 생각하실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HBM 별로 늦어져 갖고 헤맨다고 생각하고 엔비디아를 못 들어가. 엔비디아 못 들어가지 AMD가 딴 데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가 주가가 7만 3천 원이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혹시 안 갖고 계신 분들 희망하듯이 그렇게 내려갈 일은 없어요. 왜? 다른 디램이나 이런 쪽 온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쪽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어닝은 오히려 말씀드려볼까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이 최근 2주 사이에 많이 올라갔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원래 한 2월, 5월 초만 하더라도 보통 8조. 반도체가 4조, 그 중에 반. 네. 지금은 8조 5천에서 9조 넘게까지 올라가고 반도체가 5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하이닉스보다는 약해요. 하이닉스는 무려 5조가 반도체에서만, 그러니까 반도체만 따지면 말이죠. 하이닉스가 1등인지 삼성전자 1등인지 모를 정도로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 거 맞거든요. 근데 더 올라간 이유가 아까 HBM 아닌 거의 그 수도 좋아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너져서 이게 미뤄진 거는 진짜 반성해야 될 일이고 뭐 한다고 하는 건 맞는데 네. 그 주가가 마구묵지하게 72,000원, 72,000원 이렇게 빠질 계제는 전혀 아니다.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지현님께서 삼성 72,000원 가면 사야지 이렇게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또 똑같이 그렇게 네, 생각하면 똑같이. 절대 그렇게 안 가. 아, 금리 인하가 오래 금리 인상을 한 이게 삼성전자 요거 관련돼서는 안 가. 네.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 인상을 해버려. 네. 지금 그 정도가 되면 네네. 한 번 더 추격이 있지. 전체적으로 다. 그게 아니고 지금 매크로 금리 한 번이에요. 이 상태에서 변화 없는 때는 요거 갖고는 72,000까지 다 똑같이 생각하면은 절대는 아니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그렇게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 그 HBM 퀄 테스트 실패한 거, 발열 문제랑 파워 이슈 전력 문제 요거 때문에 실패한 거는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 보노님 오늘의 아이디어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뉴스를 보기 전에 네. 선물의 동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 네, 왜냐면 우리가 시장이 최근에 좀 짓눌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 거래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한 5천억에서 6천억까지 초반에 팔고 이게 이제 다시 말아 올리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이 거래일 동안은 삼성전자가 막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했을 때는 선물의 일단 매도 규모가 저는 개인적으로 작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규모가 얼마나 확대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매도 상위 1위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좀 팔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그렇게까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이게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들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약간 잘 못 따라가고 있었던 것도 조금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예상보다 뭐 엄청 크게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저도 75,000에서 72,000원 사이에서 사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좀 차트나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시면 대부분 다 그 가격대가 나오거든요. 그쪽이면은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거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의 기조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그래서 두 분은 오시면 보기 전에 네. 오늘 지금까지의 전략은 내리는 비는 그냥 맞자가 전략입니까? 왜냐면 뭐 외국인 기관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이 1,500억, 기관이 3,000억,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600억, 기관이 100억 이렇게 팔고 있고 선물에서도 한 5,000억 정도 네. 팔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얻어맞는 장입니다. 속절없이 떨어지는 장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이고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한 4배 그쵸. 이상 많은 그런 장인데 네. 이런 날 그냥 내리는 비를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거를 체념하고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미국도 4대 1이었어요. 내려간 거하고 올라간 거. 맞아요. 20%만 올라갔고 80%는 내려갔습니다. 우리하고 다를 게 없죠. 아까 삼성전자가 더 임팩트를 준 건 맞아요. 근데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어저께 올라간 것이 쓸데없이 그것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1% 정도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아직 그렇게 약간 그냥 냉정하게. 그러니까 뭐 미국도 하락 종목이 4배 정도 많았다. 그래서 우리도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괜찮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빠지는 것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삼성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잠깐만. 빠지는 거 항상 얘기하는데 미국은요. 엔비디아가 9% 올라가는 그 대장이 있었고 옛날에 그쵸, 있는데 맞아요. 삼성이 마켓 시어 우리가 시장 시가총액 20%하고 그 옆에 연결되는 거까지 30% 연결 주는 게 빠지는 건 팩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질 때 더 빠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만약에 삼성 대신에 엔비디아가 있었으면 이렇게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그러면 올라갈 때는 못 따라가고 빠질 때는 그게 운명이라고. 어... 그걸 알고 디스카운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국장은 너무 서운한데. 서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인데. 좀 새삼스럽게. 오케이. 거기 먹고 사는 아,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하네. 이거 올라갈 때 못 따라가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억울하지만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미국장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쪽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 자금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시가총액 5천억짜리도 한 100억, 200억 정도의 뭔가 큰 손이 흔들면 흔들려요. 근데 미국장에선 5천억 시총되는 거에서도 100억, 200억 들어가지 않고 다 잡아 먹혀요. 자금력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에서 자금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미국장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투자 해보시면 아세요.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성적으로 이게 넘버가 나오고 가이던스가 좋고 하면은 거기에서 명확하게 반응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기관이 갑자기 엄청나게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선물에서의 뭔가 매도가 강력하게 나와서 외국인의 수급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하면은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반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대신에 또 장점이 뭐냐? 또 이제 급등락이 나올 때는 또 굉장히 또 시원하게 또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번 요즘 특히나 그렇잖아요. 하나가 이제 산업이 너무 괜찮다고 하면은 거기가 막 올라가요. 막 우리가 뭐 상한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뭐 하루에 뭐 200%, 300%씩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추세라는 것들 그리고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이 나름대로 잘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네. 명확하게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좀 못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이해는 해놓고 보실 필요는 있다. 물론 저도 올라가면 너무 좋죠.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서 있고요. 그다음 지수단으로 넘어가서 뭐 일단은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추세적으로는 이 상승 흐름들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2680선을 좀 지지해야 되는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게 깨지면서의 수급 흐름을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급을 우리가 한 번씩 좀 짚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가 최근에 우리 5월 1일부터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4조 한 5천억 정도가 총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3조 이상이 여전히 순매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조 한 5천억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에서도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글로벌적으로도 부담감이 세지면 외국인이 팔아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이 왜 수급 이탈이 안 나올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에서는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냥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이들의 수급은 사실 안 좋다고 생각하면 누구보다 과감하게 던지잖아요. 뭐 이전에도 한 1조 8천억 막 던지고 막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엔 뭔가 롱 포지션을 잡을 만한 뭔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전일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이슈가 아직은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이렇게 악재가 갑자기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해서 답답하신 거는 맞지만 좀 큰 물줄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항상 톱니바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는 제가 안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정 라인이 깨졌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잭슨 황님께서 오늘 같은 날 뭐 하려고 하면 물림 가만히 있어야 됨. JHU님께서 오해 살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문빌님께서 장 분위기도 별론데 명앵커 톤업 목소리 톤업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보노님 저기 신문 보기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네. 로이터 쪽에서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 칩을 퀄 테스트를 페일했다. 왜냐? 히트 발열하고 파워 전력 컨섬션 때문에 라고 소스가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익스클루시브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 3분 전에 속보가 MBN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HBM 공급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따옴표를 붙여서 이야기를 했네요. 누가 맞습니까? 김장근 본부장님. 어떻게 합니까? 삼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그냥 자연 반사적인 이제는 뭐 회사가 오피셜리 무슨 그 얘기를 해도. 공시 무슨 의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의무 공시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확정되면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됐을 수도 있죠. 근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패했지만 어쨌든 준비를 순조롭게 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수정 보완을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다 말아. 아니 순조롭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저께까지는 안 순조로운데 지난주까지는 니네가 몰라서 그런데 어제부터 순조로워졌어. 순조로워졌을 지금 사장도 갈고 이유를 알았잖아요. 이유를 알았어. 발열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렇지. 로이터 보고 우리가 이제 고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순조롭게. 이게 안 되고 있구나. 왜 안 순조로운데? 그럼 고치면 되니까. 짜증나는 건 뭐냐면은 태도는 좋다. 이게 뭐냐고. 엔비디아 나와서 탁 얘기해서 넘버뿐만 아니고 클리어하게 얘기하잖아. 심지어 테슬라가 우리 거 몇 개 갖고 간다까지 그쵸? 고객이 가져가서 1불 가져가서 5달러 하는데 일부 7불 한다. 그다음에 정부 고객도 우리 매출의 한 7% 차지한다. 우리가 항상 이슈가 뭔지 알아요? 뭐죠? 삼성전자 옛날에 잘 나갈 때도 절대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옛날 NL에서 다 받아 적게 했어. 옛날에 이렇게 푼태주지 않았습니다. 받아 적게, 뭐 빅그로스 이런 식으로 10년 전에 말이죠. 무슨 내가 진짜 웃겨서 내가 젊을 때지만 참 진짜 거만하다. IR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애널리스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끝까지 뭐 잘 안 됐고 맞잖아요. 지금이 잘 되는지 그렇죠. 모르지만. 지금 상태는. 근데 이제 그게 공시할 게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그렇죠? 아니면 얘기할 때는 확실히 하든지. 하도 물어보니까 또 그거를 아니죠. 그 태도 자체의 기본적인 컬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트린트한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딱 받긴 봤는데 그
뭐지 어저께 엔비디아 그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예요. 와. 그러니까 눈으로 아파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는데 걔네들은 컨콜 스크립트를 영어로 아니, 한국말을 번역 안 해주니까 이렇게 이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정도면 그게 나와야 되지 않아? 그쵸. 그렇죠. 없다고. 글로벌 기업. 다 일이 뭐 기자가 대충 해주는 것도 해준 그거밖에 없어. 거기 맞는 참석하지만 바쁘면 못 참석하잖아요. 누가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 TSMC 걔네들 그 정도는 안 하더라도 뭐냐 매월 실적 발표되잖아 매출을. 우리는 깜깜무소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런 것도 디스카운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 것도 디스카운트예요. 사실 삼성 자체를 딱 뭐라 그럴 거가 있냐 싶은 게 사실 거기는 이제 또 회장님 오더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근데 회장님이 만약에 관심 순위 0순위가 주가였다. 이러면 IR 다르게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한국에 골고루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라고.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관심 없을 수 있다. 그 조그만 거 실적 귀찮아. 삼성도 이 모양인데 이렇게 나오면 언제든지 빼고 다시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오너랑 거기 있는 임원들이랑 사장들이 주가에 정말 관심이 있을 정도로 무언가의 문화와 제도와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밸류업인데. 그쵸.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안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분 지금 삼성전자는 조금 하락하고 삼성전자 지금 얼마입니까? 76,500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보합. 205,000원. 지금 이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 사야 된다면 뭐가 기회인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삼성전자하고 호재가 나올 게 더 많으니까 삼성전자가 기회인 거예요. 혹은 역시 하이닉스만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이닉스가 더 가겠다. 엔비디아 하면 하이닉스야 하고 엮여서 하이닉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본다면 하이닉스 쪽이 더 당연히 우세하겠죠. 왜냐하면 삼성은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방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둘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안 됐다.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뭐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가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HBM을 필두로 한다면 하이닉스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에서도 잘 소개를 해주셨던 최근에 많이 말씀해주셨던 뭔가 수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서 HBM 쪽으로 치중을 하면서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뭐 그때는 삼성전자도 같이 쫓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단기로는 하이닉스, 장기로는 삼성전자. 대신에 이제 변수는 그거죠. 지금 내용이 어쨌든 오피셜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그 콜 테스트가 어쨌든 삼성이라는 기업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았다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안 됐으면은 애초에 전 세계에서 디램 시장에서 1위를 하질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삼성전자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당연히 집중을 하시는 게 맞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뭐 속스라든지 뭐 아니면 엔비디아를 직접 사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포트를 짜시면 되는 거고 아니야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에서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야라고 한다면 그게 모아가는 거죠.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고 다 맞는데 지금은 이제 짜증이 아주 극도적으로 나는 거지. 그렇죠. 조금이나마 갖고 계신 삼성 갖고 계시면 왜 하이닉스 안 샀을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문제. 그 감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 판단을 못해. 왜냐면 기관들도 삼성전자가 제로고 하이닉스만 몰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는 삼성에 익스포트 돼 있기 때문에 짜증 나는 게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삼성은 여기서 버리고 그걸 다시 하이닉스 실느냐 아니면 현금이 좀 있는데 하이닉스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더 빠지면 조금 더 혹시 모르니까 해치성으로 좀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여기 다 방송 72,000원이니까 나는 74,000원 살까? 예를 들어 그런 궁리를 하겠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의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잘 안다면 우리 얘기했지만 잘 안다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뭘 할까? 실패했는데 다시 하기 위해서 뭘 할까?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에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의 회사들을 컨택을 해야 될까 말까? 아니면 일본에 해야 될까? 이런 거면 그런 거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생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더 생각하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는 그냥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가는 종목 사는 게 맞죠. 왜 화장품을 많이 올라 이익 보는데 왜 가겠어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한쪽에 해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4배 크지만은 주식은 거꾸로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삼성전자보다는 갖고 있으면 4배로 갖고 있어야지 그 해치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데 지금은 4대 1 정도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나더라도 하이닉스가 한 4 정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그게 포트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만약에 HBM을 본인들이 조금 더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비중을 더 담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자체를 조금 부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국내 반도체에서의 그런 기조를 좀 쉽게 가져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의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고 넘버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가 과연 그런 부분의 수요를 전혀 못 받을까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HBM 자체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나는 단기적인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을 쫓아가겠다라고 하시면 HBM 필두로 해서 접근하시면 되는 것 같고 애초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짜시고 HBM을 필두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산업적으로 HBM을 필두로 나머지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뒤로 하고 네. 결국에는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뒤로 빼놓고 하는 거고 저는 또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물론 HBM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을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올라갈 룸이 많을지 그런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조금 위험 부담이 좀 커질 수는 있지만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질 내고 짜증날 때 매수하면은 사실 돈이 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 지금이 그 시기인지를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냉정하고 좀 논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종목들을 보신다면은 뭐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의사결정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는 변동성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안에서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하창 본부장님한테 넘길 텐데 코스피가 1.1%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마이너스 뭐 2% 가까이까지 가다가 마이너스 1.5%까지 가다가 조금은 말아 올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는 마찬가지로 0.75% 마이너스 84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은 다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오르는 거는 그래도 검은 반도체 좀 그 수산 쪽 김 관련돼서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요런 쪽이 괜찮고 김밥 관련해서는 역시 우양 요 종목이 우양. 좀 좋고 한 10%에서 20%요 정도로 오르고 큰 종목들은 이제 화장품 쪽 요런 쪽들이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뭐 노블랜드 오늘도 노블랜드. 20% 괜찮아. 상승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요런 거 말고는 딱히 그렇게 크게 보이는 종목들은 좀 사실 없는 오늘 그날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면 정신없었는데 리포트가 볼 건 많은데 참 오케이. 안 보니까 알겠습니다. 할수 없지만. 반도체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그다음에 뭐 보노님이 준비해 오신 네. 저 신문도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은 요거부터 할게요. 네. 네, 또 주섬주섬 들고 왔는데 제목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띄워주실 겁니다. 이 수소차 수소. 관련된 내용이랑 그다음 블랙록이 한국 해양 투자에 좀 집중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의 관심도들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변압기랑 전선이 먼저 갔고 그다음에 원전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해상풍력이랑 뭐 그 태양광이랑 이런 재생에너지 움직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KC 코트렐 같이 탄소 중립과 탄소 포집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이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이제 환경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넘버가 나오는 쪽으로 볼 건지 아니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야 좀 시동을 거는 쪽으로 볼 건지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태양광과 풍력이 올라가면 이쪽만 올라가겠지만 지금 그 공통 분모가 많이 들어가는 게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생성을 해도 어디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해요. 네. 그렇죠. 수소는 필요 없지. 수소는 그렇지만 풍력 같은 경우도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해요. 그죠? 원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 보시면은 수소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부분이지만 공통 분모로 가는 거는 결국엔 또 변압기랑 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쪽에서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러한 뉴스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설치량도 증가하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수준이 다시 한번 변압기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근데 여기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변압기랑 전선에서는 좀 명확한 차이가 있죠. 변압기는 어쨌든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PER이 낮아요. 전선은 50% 이상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밸류적으로 봤을 때 변압기는 아직도 싸요. 전선은 비싸요. 자, 그러면은 전선 쪽에서 기회를 보려면 구리 가격이 일단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좀 초치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구리 가격에 대한 변화 계속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선 쪽으로 본다면 해적 케이블 쪽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주에서의 좀 연관성이 나온 그러면 또 이제 종목이 LS나 LS 일렉트릭 쪽으로 또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조금 잘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전력이랑 변압기 쪽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미중 갈등에서의 이슈가 있으면서 전선이나 전력망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잘 엮다 보면은 공통분모로 나오는 그런 게 사실 전선 변압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오늘 뭐 대한전선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높아졌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산업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게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실 겁니다. 물론 이제 산업이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뭐 가는데 시간 좀 걸리겠지만 과거의 전례보다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이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움직이다가 올라왔었죠. 말았는데 일단은 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유리기판이 내년 양상이고 여기에서 기사 내용을 좀 잘 뜯어보면 이런 흐름들이 하이닉스에 적용이 되면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CXL이라든지 뉴로모픽이라든지 뭐 반도체 안에서도 혹시나 의사결정을 그쪽으로 하셨으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손실이 있을 때 그거 원래 테마로 접근하는 거였으니까 빨리 했어야 됐죠. 근데 이렇게 그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줄 정도면 유리기판에 있어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사들이 지금 꽤 여러 개 나와 있으니까 그 유리기판,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앞으로 볼만한 뭐 CXL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지원금 같은 거를 받아낼 수 있는 게 요쪽이니까 요쪽에 대한 시각은 조금 더 선순위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쪽이 장중에 초반에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은 조금 하락이 아니라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뭐 필옵틱스, YC캠, SKC 뭐 등등등등 6%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9시 45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매가리가 없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장 초반에 얻어맞다가 조금 뭐 정신 차리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는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먹을 거 특히나 이제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뭐 우양이나 삼양식품 뭐 이렇게 먹는 것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그나마 큰 종목은 이제 화장품 쪽으로 조금 수급이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요것도 있었어요. CJ 시푸드 기간에 매수 대량 매수 들어온다 이 타이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뭐 먹는 쪽이 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기사에 나올 정도로 좀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이 또 먹는 거를 산다. 오늘은 다른 종목들 특히 이제 2차 전지도 안 좋습니다. LG엔솔이 1.4% 마이너스, 포스코홀딩스, SDI, 포스코 퓨처엠 1%에서 2%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나마 오르는 종목은 자동차, 현대차가 0.7%, 기아가 1.1%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얘네 빼고는 밸류업까지 다 전멸.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2차 전지 안 좋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1.3% 빠지고 있고 알테오젠 HLB 얘네가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데 0.7%, 1%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대부분 마이너스. 실리콘2만 2.5% 오늘 오르네요. 자, 김정은 본부장님 준비하신 자료 네. 더 있습니까? 많았는데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리포트. 네, 리포트도 네. 그렇고. 예, 이거 하나 볼까요? 네. 오늘 24일 맞죠? 오늘 24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자로 했지만 어저께 나갔던 거고요. 그 한투에서 조선 리포트가 나왔네요. 네. 5월 그러니까 5월까지의 조선사의 5개 회사의 오도북을 점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수주 잔량 뭐 이런 건가요? 수주 누계. 누계. 올해 1월부터 그렇죠. 5월까지. 그래서 5개사의 5월 누적 합산 수주가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29% 증가됐다. 좋은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변수가 있긴 있는데 LNG 운반선 이외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선가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리포트 다 봐야죠. 근데 여기서 이분의 토픽은 하나, 한국, 조선, 해양. 한국조선해양 예, 그렇게 HD. 나왔던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이분이 한 거니까 20만 아주 원. 간단하게 군대덕이 없이 깔끔하게 볼 수 있는 리포트에서 가져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은 12만 8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조선 2024년 5월 커버리지 예, 디테일한 거 보실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사 오더북 점검. 네. 그리고 그리고요? 리포트가 어제 나온 건데요.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수페타시스 예전에 기억나세요? 처음에 이거 잘 나왔을 때 제가 네. 목표 주가가 어디가 더 경험이 있고 해서 그렇죠. 6만 원하고 아, 5만 맞아요. 원하고 했잖아요. 목표 주가 두 개가 다른데 예. 누가 맞느냐? 6만 원 나오는데 6만 원 나왔었는데 이분은 더 높였네요. 원래 갖고 있는 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6만 5천 원으로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런 거 좋아요. EPS 추정 자체를 상향하는 거. 그리고 그걸 앞에 리포트 전면에 내세우는 거.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틀릴 수 있지만.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리포트도 이게 형이상학적으로 적는 습관적으로 적는 애가 있고 누구는 구체적으로 적는 사람이 있고 수치로 누구는 형이상학 구체적인 게 아니고 액션 어떻게 하라고 그냥 지시하듯이 리포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성향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저는 이런 걸 좋게 생각해요. 지금 애매모호하잖아요. 주가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는 사실은 뭐 네가 어떻게 알아? 근데 어려울 내가 수 봤을 때 있죠. 나는 EPS 더 높였는데 그래? 그럼 무슨 소리 했는가 들여다볼까라고 리포트를 보게 되거든요. 봤더니 세 가지인데 뭐 이거는 추상적으로 적었지만 보시면 되고 내년도 이제 영업이익률, 자기 거 영업이익을 좀 늘렸다. 17% 상향했고. EPS 그래서 네트워크향 주문 회복, 추세적인 성장, 구조적 성장 사이클의 시작. 왜 EPS를 올렸는지. 네, 자세한 거는 그 리포트를 보시고 바라는데 KB증권 겁니다. 예, 두 개가 눈에 띄었고 자동차 넘어갑시다. 하여튼 그 자동차 정도. 그래도 오늘 잘 가니까. 아니, 자동차 유럽 자동차 판매가 4월 달에 한 10몇 프로 증가됐다고 나왔는데 테슬라가 안 좋았잖아요. 네. 이제 한국 거 데이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어저께 리포트를 작성했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현대차는 괜찮았고 네. 유럽 지역에서 기아 쪽은 좀 마이너스였고 이런 얘기죠. 유럽이 12%였는데 현대차는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기아는 그랬고 일본 업체들이 다 선전했어요. 일본은 토요타, 혼다, 닛산 양호했고 부진한 게 테슬라하고 스텔란티스 아시죠? 스텔란티스 알죠? 예, 얘네들이 부진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누적으로 봤을 때 1월부터 4월까지 유럽 같은 경우는 EV는 7% 성장. 네. 하이브리드 맞죠? 22%. 네. 그러니까 유럽 쪽도 전기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테슬라는 더 안 좋고 현대차 일본 선전했다. 이 정도 포인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동차 리포트, 유럽 자동차. 참고로 이야기까지 한번 어디 갔지? 이 하나증권의 이분은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갖고 얘기를 하는 뭐 약간 밋밋하고 보수적입니다. 이분의 의견은 오케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51분 지나가고 있고요. 요거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어제 저도 시장이 좀 재미없으니까 좀 긍정적인 뉴스들을 이것저것 막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게, 미국 정부의 돈살포가 시작됐다.
맞지. 돈 살포. 그래서 국채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또 찍어내는 그 흐름이 5월 29일부터 또 시작을 할 거고 또 6월 1일 혹은 6월 며칠부터는 QT도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인다. 네, 그쵸. 3분의 1 정도로.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바이든이 재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채도 단기 국채로 많이 찍어내고 이제 그 QT도 좀 줄이면서 경제 성장률은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은 좀 레깅 효과가 있으니까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오게 만드는 그런 액션으로 5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경제 성장률 끌어올리려는 인위적인 그런 미국에서, 액션들이 미국에서. 예, 시작이 됐다. 그게 맞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굴루미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왜요? 네. 나중에 후과가 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나중에 후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은 단기는 좋다. 네네. 중기적으로는 내년 전망은 저는 그 요인만 보면은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2,850 갔으면 내년에 3,100 가고 삼성도 다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고 온디바이스 다 되고 뭐 다 되고 싹 이렇게 해서 3,000 부를까 싶었는데 그거는 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질문은 뭐였냐면 질문은 뭐였어요? 썸머 랠리를 기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6월, 7월, 8월 요때 기점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렇게 돈을 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뭐 낙수 효과고 우리가 뭐 얼마나 받겠냐마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아질 수 있고 2,800을 좀 노려보아서 더 뚫어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게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뭐죠? 그렇게 안 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너지지 않고 끌어올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딜락스인지 골딜락스 라이크인지 세례인지 가스라이팅에서 어쨌든 간에 선거 이전까지 네. 끌어올리려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누구도 책임 못 지지. 가을 지나면. 근데 이게 원래 지금 새롭게 나온 내용이 아니라 그렇지. 그런 기조들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옐런의 그런 계획들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5, 6, 7 빠지더라도 8, 9, 뭐 늦어도 9, 10에 팔고 탈출기에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가시가 되면 될수록 사실 대선 전에는 한번 엑시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이렇게 분할로 잘 하다 보면은 분명 한 번 정도는 붐이 딱 오니까 이제 엑시트 라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요번에는 대선 전에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대선 전에는 한 번 정도 끊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어그리합니다. 애초에 플랜을 그렇게 짜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게 오늘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5, 6, 7에서 많이 빠지더라도 사고 뭐 이제 90에선 나간다. 여기는 계속 들여왔으니까 그리고 요 내용은 사실 처음에 있었던 처음 새로 나온 아예 그런 신선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뭐 중앙은행의 이런 흐름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좀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3월에 했으니까 네, 그때부터 그쵸.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빠지기도 했고. 네. 자, 알겠습니다. 암살자님께서 또 명조롱이 희망회로 돌리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안 좋은 얘기하면 야 김 빠지는 얘기 하지 마라. 메언크가 희망을 좋은 얘기하면 야 희망회로를 왜 돌리냐. 아니 메언크가 희망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게 기저에 어느 정도 있다니까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해서 그래도 좀 좋은 그치. 점을 찾아보자. 그치, 그걸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지. 새롭게 삼성전자 창출하는 게 화이팅이죠. 아니고. 화이팅 화이팅. 72,000원까지 가느냐는 얘기합시다. 72,000원? 아이 72,000원을 어떻게 갑니까? 아니 간다면 산다는 사람 많죠. 아유, 저는 72,000원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 실적이 그래도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뭐 한두 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적도 헷갈리면은 72,000원. 확까지. 실적 헷갈리면 2분기 실적은 괜찮다고 또 얘기도 많이 하니까. 실적 마탱이 가고 미국 갑자기 뭐 부러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거나 금리 뭐 인상한다. 금리 인상한다는 그럼 얘기 6만 나오거나 원도 갈수 그러면은 있지. 72,000원 갈 수 있는데 아니 삼성전자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손주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쭉 잘못하면 그냥 증소주 될 수도 있어요. 증손주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쭉 가져가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두 분 이따가 우리 저 구독자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저기 3시 20분까지 버텨야 되니까 한마디만 진짜 한마디만 하나 딱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죠. 일단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항상 뭐 특정 이벤트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분명 긍정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변곡점이 되니까 나름대로 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신 분들은 그냥 계획대로 차분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주가가 움직이면 기분도 나쁘고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에서 잘 중심을 잡아야 내가 수익을 더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짜증내면은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심을 좀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네. 삼성전자가 뭘 다음에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거 하고 온 디바이스 관련되는 거를 많은 종목을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오늘 같은 날 원래 갖고 계신 종목이면은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어도 현금 다 태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20-30% 사는 것도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겠죠. 저희가 더 힘내서 에너지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민준이 유연석 닮았는데 목소리는 진짜 똑같음 이랬는데 아이디가 주니맘 이래서 저희 어머니인 줄 오해하실까봐 저희 어머니 아닙니다. 주니맘이셔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만 가도록 하고요. 뒤에 맛동산 있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실제 청약 사례로 대출 혹은 전세로 잔금 마련하는 방법 알아보기를 풀팽님께서 전달을 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3시 20분까지 조금 더 힘을 내서 여러 가지 뉴스와 악재를 소화하면서 플러스 근처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도 좀 말아 올리고 있는데. 플러스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아까 그 오보입니다. 이런 소리 안 나오나? 그건 근데 불가능하고. 그 관련돼서 기사 나온 것 같긴 한데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변수고요. 그거 아니면은 베스트 0.5% 마이너스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선전한 거다. 아하. 그럴 가능성은 없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빙다리 형님이 유연석이 아니라 무연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3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